네, 최근 검찰이 잇따라 현 정권 관련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내곡동 사저 의혹 그리고 불법 사찰 문제 발표될 때마다 야당인 민주통합당 상당히 좀 열받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11.6 재보궐선거 당시에 디도스 공격 사건을 수사해온 특별검사팀 상당히 좀 초라한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특검 무용론도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지금 여야 특검을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관련 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할 것이냐 상당히 좀 경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 연결해서 각종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검찰이 내곡동 사저 또 불법 민간인 사찰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했고 이제 곧 BBK 가짜 편지 관련해서 수사 결과 발표할 예정인데 지금 현재까지 나온 이야기 놓고 봤었을 땐 검찰이 좀 부실하게 수사한 거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국민들의 그냥 상식적 잣대로만 봐도 이것이 이제 면피용 수사가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을 떨칠 수가 없죠. 특히 지금 그 대통령의 아들이 사실은 부당하게 이 매입 과정에서 이익을 편취하고 또 사실상의 상속적 행위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건 뭐 상식적 기준으로 봐도 그건 공감이 가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을 전원 이제 혐의가 없는 걸로 그렇게 하고 검찰이 수시로 이제 말 바꾸기도 하고 이런 것은 이것은 뭐 현행법에 대한 어떤 전면적인 부정일 뿐더러 국민 감정에 전혀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 수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입니다. 지금 야당 쪽에서는 계속 공격의 대상으로 놓고 있는 것이 권재진 법무장관인데 권 법무장관이 바로 직전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검찰 수사가 권 법무장관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따라서 권 법무장관이 뭐 여러 가지 책임을 지고 좀 해임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민주통합당 쪽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당초 권 법무부 장관의 임명 과정에서부터 당시 여당이었던 이제 한나라당, 이제 새누리당의 전신이죠. 한나라당의 소장파 의원들도 임명을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불거졌는데 그 사건의 청와대 실질적인 책임자였던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사실상 그런 의혹을 밝히거나 또 청와대의 잘못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지휘하고 하는데 이것은 사적인 감정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상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을 법무부의 수장으로 앉히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그때 여야의 중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강행해서 법무부 장관이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곡동 문제뿐만이 아니고 민간인 사찰도 사실은 총리실의 조사 결과 민간인 사찰 결과가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되었다는 그런 증표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으로 이 권재진 장관이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수사들이 정상적으로 될 리가 만무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수사의 공정한 진행과 진행이라는 측면과 또 하나는 사실상의 피의자도 될 수 있는 당시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우선 권재진 장관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부터 국민적 의혹을 밝히는 시금석이 된다. 이것이 정상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이 법무장관이 현직에 버티고 있다 보니까 각종 검찰 수사가 무뎌질 수밖에 없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데 디도스 특검 같은 경우도 이것 같은 경우는 뭐 윗선하고 크게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움직인 특검인데 이 경우도 야당 쪽에서 봤었을 때는 수사 결과가 썩 마음에 안 들 것 같거든요. 뭐 이렇게 되면 너무 좀 야당 쪽에서 그동안의 검찰 수사나 특검 수사가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어느 정도까지 나갈 것이다. 너무 초반에 기대를 많이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가능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야당, 민주당은요, 상식적인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우선
그 디도스 특검만 하더라도 100명이 넘는 수사 인원이 20억 이상의 세금을 쓰면서 3개월 동안 진행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20대 비서진이 소위 말해서 도박 사이트 합법화에 대한 로비 때문에 이것을 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네. 윗선을 전혀 밝히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박 합법화 로비 자금 2억 5천에 대해서도 규명을 하지 못했고요. 네. 김여재 당시 이제 정무수석이 12차례나 최구식 의원하고 수사 상황을 누설했다는 혐의만 적용을 했는데 20대 비서진의 그런 이 지시였다면 네. 뭐하러 민정수석이 최구식 의원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수사 상황을 주고받고 또 알려주고 대처를 했습니까? 네. 국회의장도 나왔고 의원이 2명이나 거론이 됐고 경찰청장도 거론이 됐고 정무수석이 직접 이것은 12차례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면서까지 사실상 컨트롤했던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윗선을 밝히기는커녕 또 도박 합법화 자금에 대해서도 그 사용처를 밝히기는커녕 네. 면죄부만 준 꼴이 된 거죠. 그리고 애매하게 선관위 직원을 직무유기로 또 이 기소를 하는 네. 이런 이제 짜맞추기적인 수사다 이런 의혹을 떨칠 수가 없는 거죠. 민주통합당이 요구를 해서 사실은 특검이 도입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 상황에서는 검찰 수사가 갈팡질팡했고 또 은폐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제 특검이라는 것을 요구를 했었는데 네. 사실 지금도 개원 협상 과정에서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여당이 회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특검을 하자고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의석이 적은 당시 야당 이제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특검을 디도스 특검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는데 네, 네. 사실 역대 정권에서 진행됐던 특검이 제대로 수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특검 무용론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국회는 국회의 기능을 다함으로써 국민적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네. 특검만 하더라도 사실 국회에서 법은 정하지만 국회 영역 밖으로 위탁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국회 고유의 권한인 청문회나 국정조사라는 이 네. 틀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더 진전된 자세를 갖는 것이 옳다. 이게 네. 국회의 입장이 돼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 디도스 특검은 여야가 합의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 사안이었다. 자, 그리고 역시 예. 혹시나 했던 것이 역시나로 귀결지었기 때문에 특검은 더 이상 네. 진상규명에 이 근접한 도구가 네. 아니다. 이런 네. 것이 이제 공감대가 형성된 자, 셈이죠. 그러면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내곡동 사저 의혹 그리고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 등등 해서 현 정권과 관련된 각종 의혹 사건 이거 국정조사로 풀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국정조사라는 것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과연 실체적인 진실에 어느 정도나 근접할 수 있겠느냐. 또 역대 국정조사를 봤었을 땐 여야가 서로 주장하다가 회의 중간에 멈추고 정회 사태에 빚고 정쟁의 이 한판으로 또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원래 청문회나 국정조사와 같은 국회의 고유 기능을 통해서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고자 하는 방식은 네. 국민 여론과 함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국회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네. 이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 여론을 묻는 것이죠. 그래서 사건을 디펜스하고자 하는 여당의 자세와 네. 또 실체에 근접하고자 하는 야당의 자세가 충돌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판단을 하게끔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장관 청문회나 총리 청문회, 소위 말해서 인사청문회 제도도 네. 국회에서 대통령이 강행하면 국회에서 부적격 이 의견을 내도 대통령이 강행하면은 아무런 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낙마를 한 사례들이 빈번하지 않습니까? 네. 인명권 내정자들이. 그래서 청문회나 국정조사는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특검처럼
진행 과정은 국민에게 밝혀지지 않고 네. 결과만 놓고 평가를 해야 되는 이것과는 또 다른 장점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수사권이 없는 반면에 투명하게 국민들과 함께하는 조사고 청문회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실질적인 특검을 통한 이 헛된 수사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구속력을 네.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고, 그건 역대 특검이나 예. 또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검토해 보면 다툼은 있었지만 성과를 낸 것은 역시 청문회와 국정조사다, 이런 것을 통해서 반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차원에서 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이제 곧 BBK 가짜 편지 부분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뭐 이 수사 결과도 뭐 보나마나다, 이런 것이 민주통합당 쪽 시각인데 싶은데, 검찰 수사 결과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이 배후가 밝혀져야지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는 그래, 이 정도면 수사가 좀 잘 됐구나, 이렇게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BBK 사건뿐만이 아니고 뭐 이 내곡동 사저 문제, 민간인 사찰 문제, 저축은행 문제 모두가 검찰 수사로 인해서 실체에 접근하기는커녕 면피만 좋다는 것 때문에 뭐 여당에선 특검을, 야당에서는 국정조사 등등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검찰 수사에서 제대로 밝히면 여기까지 이 논란이 확산될 필요가 없습니다. 안 되니까 특검이다, 국정조사다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BBK 가짜 편지도 결국은 이 신명 씨라고 뭐 실명을 거론해도 이제 될 것 같아요. 신명 씨가 자기에게 편지 작성을 주문한 사람이 양모 교수가 그 교수 뒤에 최시중 방통위원장하고 이 대통령의 손윗동서인 신기옥 씨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실제로 가짜 편지를 작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배후에 대해서 이미 밝혔거든요. 그래서 당시 이명박 후보, 대통령 후보였던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법률팀에서 수차례 편지를 검토했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흘러나오는 말은 이 가짜 편지 작성을 주문한 양모 경희대 실장의 배후에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나 대통령 손윗동서가 있다는 것은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짜 편지인 줄 몰랐다는 누굽니까? 그전 원내대표, 우리 홍 원내대표 등등의 소명을 받아들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야당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거고, 역시 이것도 배후가 누구냐, 가짜 편지 작성을 실질적으로 디자인하고 추진했던 배후가 누구냐의 문제인데, 현재로서는 검찰 수사로는 다른 수사 결과를 놓고 봤을 때도 이 실체에 접근하기는 어렵다. 이것이 이제 야당의 판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BBK 가짜 의혹 편지 부분도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또 민주통합당 쪽에서 상당한 공격을 할 것이다, 이런 예상도 가능한데, 자, 이 총선 전까지만 해도 민주통합당에서는 주요 이 과제 가운데 하나가 검찰 개혁 문제를 계속해서 꼽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지금 국회 개원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한 발 뒤로 물러선 듯한 입장인데, 지금 민주통합당 쪽에서 생각하는 검찰 개혁 문제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면 됩니까? 우선 검찰개혁이 대한민국 권력구조에서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세계에서 유례 없이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면죄부를 주는 것도 검찰 마음이고 구속시키는 것도 검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권 분립이 87년도 6월항쟁 이후로 새롭게 개정된 헌법을 통해서 삼권 분립이 안착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검찰권의 독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가장 강력한 권력 집단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다른 나라의 검찰권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과잉이다, 독점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뭐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권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수처와 같은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입법기관인 이 국회의원의 구성도 사실
법조 3륜이라고 얘기하는 이 법조인 출신들이 상당 정도 많기 때문에 네. 이 검찰 개혁이 어려워졌던 겁니다. 참여정부에서도 추진을 하려다가 좌절을 했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어려운 개혁이 검찰 개혁인데 이번 이 여러 가지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내지는 특검 수사 결과에서 보여지듯이 네. 이제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는 기대할 수 없고 과거처럼 이 부당한 검찰권 행사를 개선할 그런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이제 판정되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국회에서 해야 되는데 국회 구성원도 사실상 이것을 담보해낼 정도의 강력한 힘이 현재로서는 부족하다. 그래서 청문회와 국정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국민의 힘으로 국회에서 이것을 이뤄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검찰 개혁 문제 상당히 벌써부터 힘들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자 끝으로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정권 관련해서 각종 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해야 한다 목소리를 높이고 계시는데 이게 관련 의혹을 한 6개쯤 지금 제시를 하고 계시는데 이 6개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국정조사하려면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힘에 부칠 듯 싶은데 지금 가장 중점을 둔 국정조사 이것만큼은 좀 새누리당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우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현재 6개 의혹 사건에 공통점이 있다면 권력형 비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곁가지 수사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몸통이 누구냐, 배우가 누구냐, 최종 책임자가 누구냐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6가지 사안들이 전부 다 공통점이 있다면 배후와 몸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권에서 일어난 이 권력의 남용과 또 이 권력형 비리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6가지 통로 국민적 통로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것에 더 방점을 둬야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 미진에서 국정조사 목소리 강력하게 내고 계시는데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최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